네, 안녕하세요. 금융과 시사 관련돼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세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유바이오로직스 오랜만에 10% 가깝게 상승이 나왔고, 유바이오로직스랑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그리고 바이넥스 이렇게 한번 세 종목 제약바이오 관련된 백신하고도 관련이 있고, 위탁 생산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오늘 같은 경우에 유바이오로직스는 어, 보톡스, 어, 성형, 미용, 이런 쪽 제품인 보톡스로 보툴리눔 톡신 상업화 기대감으로 올랐다라고 하는데, 한 종목씩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보이시는 유바이오로직스 먼저 볼 거고요. 시외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자, 시외는 19,000원이네요. 시외는 별거 없고요. 자, 유바이오로직스 갑자기 왜 움직였는지 뉴스 한번 보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가 여기 있나요? 자, 보툴리눔 톡신 상업화 기대감에 12% 급등했다고 하고 종가는 9% 정도 19,15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코로나19 백신 개발 늦어지더니 유바이오로직스가 모처럼 주가가 올랐다.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기사입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백신 개발 업체죠. 굳이 코로나19 백신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백신 플랫폼 관련돼서 다양한 백신을 개발했던 회사긴 한데, 오랜만에 요 코로나19 관련돼서는 백신 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감, 열망 이런 부분이 줄어들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보톡스 관련된 이야기로 조금 활기를 띄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은 하지만 70만 주가 거래됐다고 하네요. 70만 주. 거래량은 조금 많이 아쉽죠. 거래량이 70만 주밖에 안 되는데 12% 급등이 나왔다? 뭔가 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뉴스도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보톡스는 성형 미용 관련돼서 다양한 국가, 다양한 연령대에서 사랑받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유바이오로직스도 이제 ATGC하고 협력해가지고 추진하던 2019년부터 같이 추진하던 게 요번에 이제 완료가 되면서 이제 식약처의 최종 허가만 남아 있는 상태고, 요게 이제 최종 허가가 통과가 되면 국내에서 이제 상업화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다? 아직 상업화가 안 됐다. 이 이야기는 뭐다? 아직 돈은 안 된다. 보시면 아래쪽 기사로 보시면은 보톡스 관련돼서 이렇게 쭉 제일 유명한 데는 메리톡스죠. 그리고 대웅대학 특허 분쟁도 했던 휴젤, 휴온스 바이오파마, 종근당, 휴메딕스 많이 있어요. 회사 자체는 많이 있고, 과연 어떻게 상업화해서 영업망을 갖추고 유통될지는 돈을 벌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돈을 번다 안 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Y 바이오, 왜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감으로 주가가 고공비행했던 부분에 비해서 65%가 빠졌다고 합니다. 56,200원 56,200원 기준에서 65%, 거의 3분의 2가 날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분의 1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19,000원 남아 있는 거예요. 19,000원 남아 있는 거고, 나머지 37,000원은 날라갔다는 거죠. 37,000원 떡 사 먹었죠. 시가총액 기준 1조가 증발했다라고 하네요. 1조. 보시는 것처럼 유바이오로직스는 백신 개발에 특화된 업체라고 기사에서 나오죠. 그리고 이 회사도 이 회사가 미용 의약품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장티푸스, 폐렴, 수막그군 이런 백신 관련된 플랫폼으로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져 있는 회사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왜 보톡스냐?
결과적으로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뭐 2019년부터 추진한 거고, 과연 이게 돈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만 먼저 말씀드린다 보면은 이거예요. 그냥 호가를 보시면은, 자, 체결 강도가 끝날 때까지 120% 끝났어요. 120%의 체결 강도가. 그냥 쉽게 말해가지고 시가로 그냥 말아 올렸다는 얘기예요. 뭐 치고 받고 사고 팔고 이럴 필요도 없이, 치고 받고 사고 팔았다면은 거래량이 안 나올 텐데, 지금 거래량 100만 주잖아요. 최종으로 거래량이 100만 주고 체결 강도가 120%. 원래 체결 강도가 저 정도가 나오려면은 거의 뭐 상한가 수준 뭐 20% 밀릴 일이 없어야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를 개미들이 사준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뭐 관련된 사람들이 샀겠죠. 관련된 사람들이 샀을 것 같고, 투자자별 보시면은 뭐 외국인이 조금 사줬고 기관이 조금 사줬고요. 나머지는 뭐 관련된 사람들이 사줬을 것 같네요. 최근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계속 사주고는 있었어요. 뭐 왜 사주는지는 모르는데 이 주가가 싸다고 생각하고 사는 걸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해 드렸지만, 자, 유바이오로직스가 더 비싸지는 것보다는 더 싸지는 게 더 빠르고 더 쉬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나온 보톡스 오늘 뭐 12%까지 달렸다가 9%로 마무리된 이 보톡스 관련된 재료조차도 그냥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뒤에서 이야기할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처럼 그냥 뻥튀기, 찌라시성, 뭐 현실성 없는, 일단 매출로 보여줘야죠. 매출로 보여줘야 되고, 이게 지금 거품이 껴있다라는 거는 아까 기사를 통해서도, 자, 주가 3분의 2가 날라갔고 나머지 갖고 있는 19,000원 가지고 지금 그나마 오늘 9% 오른 게 19,0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음 달에도 5월 달에도 이 보톡스 관련 재료로 이거 가지고 뭐 일주일 내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거는 뭐 그냥 글자 그대로 길어야 하루 이틀 거리죠. 하루 이틀 거리밖에 안 되고, 돈을 못 버는 회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이 가장 잘하는 걸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가장 잘하는 거는 백신인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근데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서 그걸로 돈을 벌었냐는 얘기예요. 이 회사가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19 백신은 뭐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 기존의 그 백신 플랫폼 가지고 이 회사가 돈을 벌었냐, 그게 결과적으로 이 회사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뭐 7천억 정도 시가총액, 나머지 뭐 1조 3천억은 날려 먹었고요. 재무정보 보시면은 2020년, 뭐 2021년 매출이 없는 건 아니에요. 뭐 300억, 400억 가까이 매출이 나오기는 하지만 영업이익 마이너스 60억, 뭐 마이너스 72억. 그 이전에도 보시면 비슷해요. 매출도 비슷해요. 문제는 2019년, 2018년은 그나마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2020년부터 마이너스를 찍기 시작해가지고 회사에서 뭐 보톡스를 왜 갑자기 꺼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잘하던 거라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이런 찌라시성, 뭐 하겠다, 할 예정이다, 만들 거다, 알고 보니까 전체 시장은 뭐 수천억이긴 하지만 수천억 전체 시장 중에 아까 기사에서 본 것처럼 10개가 넘는 업체들이 있어요. 결국 쪼개고 나면은 유바이오로직스가 매출로 따먹을 수 있는 거는 뭐 100억 수준? 이런 거죠. 그냥 결국 이거 가지고 돈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매출이 100억이면 뭐 영업이익은 보나 마나죠. 몇억 수준일 텐데 이거 가지고 대박을 내긴 힘들어요. 더더구나 유바이오로직스 브랜드로. 뭐 유바이오로직스 쪽에서 뭐 제조를 담당한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저는 솔직하게 부정적입니다. 보톡스 갑자기 유바이오로직스가 하던 거나 잘하지. 자, 다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요즘 분위기는 안 좋은데 그래도 한번 볼게요. 오랫동안
설명드렸던 종목이고 말씀드렸던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뉴스 먼저 보고 이런저런 부분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사면초가 굳이 뭐 제가 표현하는 사면초가가 아니에요. 이 뭐 이데일리에서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제 느낌이 아니라 제 뇌피셜이 아니라 사면초가에 놓인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40%싼 허세틴 시밀러를 내놓는데요. 이제 허세틴을 바이오 시밀러 복제해서 오리지널 약과 동등한 효과를 가진 복제약을 뭐 유럽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FDA 미국에도 허가 신청을 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뭔가요 이거? 말뿐이에요. 경쟁 바이오 시밀러보다 40%가 싼 원가 경쟁력을 부여했다. 제가 에이프로젠 메디신 얘기할 때 뭐라고 했나요? 5분의 1이라고 했죠. 셀트리온이 만드는 램시마가 램시마를 만드는 램시마 바이오시밀러에 램시마가 100원이면은 에이프로젠은 GS07을 20원에 만든다는 얘기죠. 그럼 뭐해? 못 팔아먹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프레스티 바이오파마가 40%가 아니라 이것처럼 5분의 1 가격, 20% 가격에 내놔도 팔리냐는 거예요. 누가 사냐? 누가 살 거냐? 그 유통망, 영업망 어떻게 깔 거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아직 허가도 안 받았다는 거죠.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급하니까 후발주자고 여러 가지로 쫓기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이미 글로벌 전역의 파트너십으로 유통망을 갖고 있대요. 모르겠습니다. 그 유통망이 어떤 유통망인지는 물건을 팔아봐야 아는 거죠. 물건을 팔았을 때 비용이 얼마를 들고 그 유통망을 돌려가지고 얼마나 팔 수 있고 이익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보고 나서 판단하는 거지. 우리 유통망 있어. 글로벌 전역에 파트너십이 있어. 뭐 전 세계 파트너십이 없는 기업이나 국가는 없죠. 다 말은 그렇게 해요. 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말로 하는 거를 실제로 매출이 나오고 비용이 나오고 정산을 해가지고 쭉 보고서가 나왔을 때 과연 경쟁력이 있고 돈을 잘 벌었냐가 문제인 거죠. 그게 1도 증명이 안 됐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프레스티 바이오파마는. 자, 여기서는 뭐 스푸트니크 V 실패로 사면초가 놓인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결과적으로 이제 싸게 저가 컨셉으로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할 거다. 이걸로 이제 부활하겠다. 언제 뭐 화려했던 적은 있었나요? 또 결합 백신 개발을 통해서 결합 백신이라고 하네요. 스푸트니크 V 실패를 만회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 제약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은 PB파마, 프레스지 바이오파마가 개발 중인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HD201 투주뉴 2분기에 뭐 유럽 의약품청 EMA한테 승인 권고가 예상된다는 거고 요거를 통해서 이제 FDA에도 들이밀면은 나올 거다. 결과적으로 2분기 올해 안에 유럽은 2분기, 미국은 올해 안에 이렇게 허가를 받고 이들이 주장하는 글로벌 전역의 파트너십으로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이거를 돌려가지고 싸게 공급해도 우리는 남는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과연 그럴지는 두고 봐야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오리지널 야가도도 경쟁해야 되고 바이오시밀러 선발 주자들하고도 경쟁을 해야 돼요. 그냥 뭐 땅 짚고 헤엄치기가 아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항상 우려하고 말씀드리고 꼭 짚고 넘어가는 게 이겁니다. 얘네들 계획은 이렇지만 이미 투주누 이 HD201은 2019년 4월에 EMA 유럽에 이제 허가 신청을 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실사가 미뤄지면서 허가가 지연됐다. 그 허가가 지연된 게 지금 3년을 지연시켰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긴 한데 어쨌든 얘네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허셉틴 관련된 뭐 처방 실적이 암젠, 뭐 화이자, 마이란, 뭐 삼성 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이렇게 이미 이제 기존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40, 20, 10 이것만 해도 70, 75 거의 80%네요.
그리고 이제 오리지널 제제 로시의 허셉틴이 20%, 이렇게 하고 토탈 이제 100% 허셉틴 관련된 오리지널 약과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시밀러 복제약이 이렇게 구성되고 있는데, 요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40% 저렴한 가격으로 진입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표현하는 것처럼 후발주자가 진입할 틈이 없는 것 같다. 이미 강자와 약자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자, 글로벌 유통망을 얘네들은 자기가 갖추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검증된 글로벌 유통망을 갖고 있는 셀트리온조차도, 셀트리온 허주마, 허셉틴의 오리지널 약의 바이오시밀러 복제약, 그게 글로벌 유통망을 갖고 있는 셀트리온조차도 2%밖에 안 돼요. 시장 점유가. 근데 아무리 싸게 해준다고 검증되지 않은 이 글로벌 유통망 으로 얼마나 이 시장을 차지할 수 있을지는 솔직하게 물음표죠. 물음표입니다. 이미 이 얘기는 계속 나왔어요. 이미 이 얘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꼬꾸라지기 시작한 거고, 그렇다면 매출로 증명해라. 알겠다. 기다려라. 1년째 그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미 치열하게 블루오션이 아니라 레드오션이 되어버린 시장이기 때문에, 뭐 아무리 싸게 공급한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파괴력이 있을지는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최근 주가 흐름 보기 위해서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일봉으로 볼게요. 나름대로 바닥은 다진 것 같아요. 뭐 12,850원, 14,000원, 뭐 그 정도 라인대, 15,000원 깨진 라인대에서 하락이 멈췄고, 볼린저 밴드상 좀 들어 올린 자리에서 나름 횡보, 한 17,000원, 뭐 16,000원 요 라인대에서 조금 횡보를 치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죠. 지금 이야기한 그 투주누도 그렇고, 뭐 스푸트니크 라이트인가요? 위탁 생산 매출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자기들이 주장하는 계획, 예정,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확실하게 매출로 찍히는 재무제표로 딱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글로벌 공급망 관련해도 뭐 글로벌 파트너십이 있다, 뭐 말뿐인 거잖아요. 있는데 왜 못하고 있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게 그냥 말로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글로벌적인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승인만 받으면 약 팔 수 있어. 더더구나 40% 저렴하게 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레드오션이라도 우리는 자신이 있다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결과적으로는 매출로 증명하고, 그 40% 저렴하게 약을 팔았을 때 얼마가 남을 수 있는지를 증명해야 되는 거죠. 똑같은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후발주자로서. 에이프로젠 메디신도 마찬가지고, 프레스지 바이오파마도 어쩔 수 없는 딜레마인 거죠. 결국은 이겨내야지만 시장에서 살아남는 거죠. 자,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주가는 이미 실망스러운 단계에 와 있는 상태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물론 이야기한 것처럼 40% 저렴한 약값으로 해서 성과를 내준다면 뭐 2만 원, 3만 원, 4만 원 회복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뭐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끝으로는 바이넥스 볼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유바이오로직스와 프레스지 바이오파마하고 어떻게 보면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같이 말을 섞는 것 자체가 좀 수준에 안 맞는, 뭐 체면이 손상된다라고 할까요? 바이넥스입니다. 그냥 바이넥스 아니고요. 뭐 이전에 뭐 스푸트니크에도 잠깐 기댔고, 그 물량을 따내기 위해서 노력도 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결국 뭐 러시아 쪽에서 깐 게 아니라 바이넥스가 깠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에서 중국산 배양기 사. 아니, 우리 그거 중국산 배양기 필요 없어. 니네들 와갖고 실사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 그럼 안 돼, 너네. 알았어. 꺼져. 우리도 필요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푸트니크 위탁 물량은 날라갔고요. 그냥 자신있게 날렸죠. 바이넥스에서 날린 거예요.
러시아에서 날린 게 아니야. 그리고 나서 바로 터진 게 작년 연말에 자 셀트리온 뭐 대한민국 제약바이오의 글자 그대로 신화죠. 신화. 셀트리온 쪽에서 이제 뭐 손을 내밀어서 뭐 셀트리온이 손을 내밀 건지 뭐 바이넥스가 손을 내민 건지 뭐 그 비하인드 스토리야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어쨌든 MOU를 맺었어요. 글로벌적으로 셀트리온이 추진하는 백신이 됐든 치료제가 됐든 바이오시밀러가 됐든 여러 가지 약물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우리나라 제조의약품 생산 기준 GMP가 아니라 글로벌 뭐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이 선진 GMP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셀트리온에 선택받은 대한민국의 바이오 CMO 회사죠. 뭐 바이넥스 솔직히 제약바이오 어느 정도 투자해 보신 분들 바이넥스 못 들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나름 중소형주긴 하지만 꽤 쏠쏠한 회사고 돈 잘 버는 회사입니다. 기업계요 볼게요. 자, 시가총액 지금은 많이 이제 한때는 뭐 3만 원 이상 주가가 갔을 때도 있긴 하지만 많이 주가가 부침을 해서 시가총액 5천억이 깨져 있는 상태고 5천억이 깨져 있는 상태고 보시는 것처럼 뭐 52주 최고가 23,000원, 52주 최저가 12,000원. 제가 말씀드린 3만 원대 가격대도 있었으니까 반토막 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하지만 재무 정보를 보시면은 자, 매출이 꾸준하죠. 자, 2018, 2017, 2019, 2020, 2021 계속해서 뭐 700억, 800억, 1000억, 1200억, 1300억 영업이익도 뭐 빠지지 않습니다. 10% 내외의 영업이익 요렇게 돈을 잘 벌고 있고 뭐 현금 흐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그렇게 뭐 회사가 문제 있나 싶은 게 전혀 없죠. 앞서 말씀드린 회사 매출도 없고 매출은 있는데 이익이 없고 막상 회사는 돌아가야 되는데 돈은 못 벌고 있고 자기가 잘하는 거를 뭐 추진해 가지고 성과는 안 나고 중간에 뭐 뜬금없이 뭐 엉뚱한 거 한다고 찌라시 날려가고 주가 띄우고 앉아 있고 이런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격대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가격대가 싸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 없는 가격대에서 셀트리온하고 여러 가지 협력 관계를 맺고 다양한 플랫폼으로 약물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최근 뉴스 뭐 속보 뉴스거리가 있는지 잠깐 볼까요? 뭐 외국계에서 좀 매수가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뭐 제네릭은 이제 바이오시밀러하고 조금 다르게 화학적으로 복제하는 부분의 약들이고 뭐 바이넥스가 제네릭 약물도 있어요. 물론 크게 남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작년 4월달, 3월달, 4월달에 터졌던 게 그 제네릭 복제약 때문에 터졌던 안 좋은 소식이었던 부분이고 뭐 대차거래 관련돼서 코스닥 150 종목이죠. 코스닥 150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코스닥 150 종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대차거래 관련돼서도 뭐 말들이 조금 있었어요. 작년 이맘때쯤에. 자, 요 기사 한번 볼게요. 자, 긍정적인 기사 봐야죠. 자, 수주 잔고가 337억이었는데 거의 2배 가까이 619억으로 늘었다. 1년 사이 CMO 위탁 생산 수주 잔고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회사고 요런저런 고객 협력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증가되고 있고 기술 수출 성공 사례가 여러 나오면서 업계 요 제약바이오 글로벌 바이오 업체에서 위상도 레벨업하고 있다. 제가 언급해 드린 것처럼 셀트리온하고 지난해 12월 해외 바이오시밀러 또는 여러 가지 약물들에 대해서 위탁 생산 물량을 해외 업체에 맡겼던 거를 셀트리온이 전격적으로 바이넥스에 맡기기로 국내로 끌어온 그런 어떤 성공 사례, 긍정적인 사례가 있었고요. 자,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예상한다고 하죠. 근데 지금 주가는 반토막 나 있는 상태예요. 자, 주가는 반토막 나 있는 상태인데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 수주 잔고가
위탁 생산을 해줘야 되는 이 고객사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파이프 라인을 늘려놨고,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 못 돌리고 있어요. 다 못 돌리고 있는데 그 돌려야 되는 물량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게 늘어나기 때문에 매출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요게 예상된다. 바이넥스 오송 공장도 보여주고 있고, 송도 공장도 있고, 부산 공장도 있는데, 작년에 문제가 터졌던 거는 부산 공장이었죠. 자, 수주 잔고가 늘어났고, 자, 뭐 케미칼 의약품이 이게 제네릭이고요. 바이오 의약품 이게 500억. 이렇게 합쳐가지고 1,300억 수준의 매출. 자, 하지만 여기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사업 제가 작년 3월달에 터진 게 제네릭 쪽에서 케미칼 쪽에서 터진 거라고 했잖아요. 제약 부문 매출은 줄어들었어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문제가 터졌으니까 841억에서 759억으로 82억 감소 다. 하지만 바이오 시미널을 비롯해서 이 바이오 CMO 매출액은 488억에서 얼마로 573억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게 이제 희비가 엇갈린 거죠. 이제는 셀트리온하고 협력한 부분도 바이오 CMO 쪽에 더 힘을 주겠다라는 이야기고, 여기도 기사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네요. 제약 부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로부터 6개 의약품에 대해서 제조 판매 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직격선을 맞았지만, 그 대신 바이오 CDMO 위탁 생산 또는 위탁 개발 생산, 단순하게 위탁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기술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위탁 개발 생산까지 가능한 업체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는 하지만 기존의 고객 말고도 계속해서 새로운 협력사, 새로운 고객들이 늘어나가지고 생산 배치도 늘어나고 파이프라인도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유한양행, 뭐 ABL 바이오, 인트론 바이오, 뭐 글로벌적으로도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업계 위상이 올라가니까 셀트리온조차도 바이넥스한테 물량을 맡겼다.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자, 요 정도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 뭐 15,600원, 오늘 조금 뭐 15,000원 초반대에서 상승이 나와가지고 15,600원 기록하고 있는 상태네요. 저는 충분하게 가능성 있는, 바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주시해볼 만한 회사라고 생각하고요. PB파마, 프레스지 바이오파마 경계하셔야 되시고, 물론 뭐 뉴스가 제대로 터지거나 그 40% 싸게 공급하는 투즈누 HD201 그 약물이 뭔가 파괴력이 있다면 달라질 수도 있겠죠. 뭐 유바이오 로직스도 지금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어쨌든 코로나19 국내 2호 자리를 차지하고 뭐 새롭게 추진한다고 하는 그 보톡스 그런 라인업도 잘만 된다면은 주가 방어는 되겠지만 상승에는 조금 제한이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지금 가격 자체가 조금 고평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가지고 잘 공부하시고 잘 분석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바이오 종목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요 영상도 나름대로 얻어가시는 게 있었고 유익하셨다면은 그냥 가지 마시고 제 채널에 다른 영상 보시면서 30초만 투자하셔가지고 광고 좀 봐주시고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새롬